여러분, 요즘 내 삶이 몇 점짜리일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대한민국 전체의 삶의 만족도 점수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설문 결과가 나왔거든요. 오늘 우리나라의 행복 성적표를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자기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과연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자, 점수가 나왔습니다. 100점 만점에 60.9점. 딱 이 숫자, 60.9점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파헤쳐볼 모든 이야기의 기준점이 될 숫자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60.9점이라는 평균 점수는 어떻게 보면 좀 함정이에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만족도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우리나라의 행복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전체 순위표를 한번 보시죠. 서울, 대구, 부산이 나란히 1, 2, 3위 탑3를 차지했네요. 여기 보이는 LSI, 그러니까 생활 만족 지수는 주거나 교통, 안전 같은 여러 분야를 합쳐서 매긴 종합 점수인데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순위가 아니에요. 1등과 꼴찌의 어마어마한 점수 차이, 바로 이겁니다. 와, 이 차이 좀 보세요. 1위 서울이랑 최하위 제주의 점수 차가 무려 9.8점이나 나요. 대중교통 잘 되어 있고 모든 편리한 서울이 높은 점수를 받은 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힐링의 섬 제주가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니? 이거 진짜 의외의 결과 아닌가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지역 말고요. 우리 삶을 이루는 디테일한 부분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에 가장 만족하고 또 무엇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먼저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입니다. 점수가 무려 73점이에요. 다른 항목들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데 과연 뭘까요? 네, 바로 그거였습니다. 배달과 특배 서비스. 이건 진짜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K배달, K택배의 그 엄청난 속도와 편리함. 이게 우리에겐 자부심이자 가장 큰 만족의 원인이었던 거죠. 자, 그럼 분위기를 확 바꿔서 이번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입니다. 50.6점. 와, 1위랑 20점 넘게 차이가 나네요. 네, 바로 물가였습니다. 이건 지역, 나이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공감하는 가장 큰 고통 아닐까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게 다시 한번 숫자로 증명된 셈이죠. 물가 말고도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들이 또 있었어요. 하나는 주차 공간. 이건 운전하시는 분들은 매일 겪는 스트레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씁쓸한 항목인데요. 바로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디에 사는지, 무엇에 만족하는지를 봤다면요. 이번엔 누가 가장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대별 만족도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딱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20대랑 60대 이상은 평균보다 점수가 꽤 괜찮아요. 그런데 유독 한 세대, 바로 30대에서 점수가 확 꺾입니다. 보고서는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딱 이 시기잖아요. 아이 키우랴, 집 문제 신경 쓰랴, 회사에서는 또 엄청 치이랴. 이 모든 부담이 30대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성별 차이는 어떨까요? 전국 평균만 보면 남녀 차이가 거의 없어 보여요. 하지만 지역별로 뜯어보면 얘기가 확 달라져요. 어떤 곳은 여성이, 다른 곳은 남성이 더 행복하죠. 결국 성별 자체보단 내가 사는 동네의 환경이 남녀에게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냐가 핵심인 겁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또 세대별로 차이가 꽤 컸는데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이것만큼은 다들 똑같이 생각한다 하는 공통 분모들도 있었습니다.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씩요. 정말 신기하게도 어디에 살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우리나라 최고의 장점과 최악의 단점은 딱 정해져 있었어요. 최고의 장점은 바로 자연이나 공원에 가기 쉽다는 점, 그리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교통이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똑같이 교통 문제를 꼽았는데 그 속사정은 완전히 달렸다는 거예요. 서울 같은 대도시는 차가 너무 많아서 막히고 주차할 데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들은 아예 버스가 안 다니고 어디 이동하기가 힘든 인프라 부족이 문제였던 거죠. 같은 단어인데 고민은 전혀 다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까요? 이 모든 숫자와 순위들이 결국 우리 사회에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 보고서가 던지는 진짜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저는 이걸 코리안 패러독스, 즉 한국적인 욕설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한쪽에서는 세계 1등 배달 서비스 같은 엄청난 편리함을 누리는데 다른 한쪽에선 감당 안 되는 물가 때문에 고통받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지금 한 사회에 공존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편리함이라는 게 더 빡빡한 경쟁을 강요하는 시스템의 결과물이라서 그 대가로 이런 경제적 압박이 따라오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 보고서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제 경제 성장률 몇 %와 같은 거대한 숫자에서 벗어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의 삶에서 실제로 느끼는 그 삶의 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